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등학생 학업 격차 2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업 격차는 사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미 아이들 간에 상당한 실력 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입학 전에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업 격차는 왜 생기고 어떤 점에서 생기는지 그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두 번째 학업 격차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이 두 시기의 학업 격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까지 다루니까요, 시리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영상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국어과입니다. 네, 국어 영역에서 어떤 학업 격차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이란 말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 할 말을 굉장히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중언부언 무슨 소리 하는지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말하기뿐만 아니고 듣기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선생님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는커녕 그 말하는 그 표면적인 그 의미조차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는요, 수업을 듣는 능력이 그대로 되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자기의 발표를 잘하는 반면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더라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 기회도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인데요. 특히 초등 1학년 시기의 문해력은 바로 한글 공부죠. 어떤 아이들은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그림책을 줄줄줄 읽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가나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곤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요, 가나다도 모른다는 상정 하에 분명히 만들어져 있지만요, 사실 교실에는 어느 정도 알고 온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수준에 맞춘다면 그래도 기본은 좀 되어서, 보통은 되어서 오는 아이 중심으로 수업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혀 안 되어 있거나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에 가까운 아이들은 수업을 받지만 그 숙련,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은 또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학업 격차가 벌어지곤 합니다. 문해력뿐만 아니고 책 읽는 태도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읽기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책을 읽어본 아이들은 책 읽기 태도가 되어서 학교에 와서 책을 본다든지 수업을 할 때도 책을 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책을 잘 못 읽을 뿐더러 책 읽으라고 해도 잘 읽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줘도 쉽게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꾸 수업에서 겉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 보자면 사실 아주 기초부터 1, 2, 3, 4, 5, 6부터 배우죠. 하지만 들어올 때 이미 수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수감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역시 선생님의 설명, 활동에서 빨리빨리 답을 캐치하고 알면서 따라올 수 있는 반면에 수감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멍하니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초등 입학 전에 막 연산 문제집에 뭐에다가 수학 많이 시키세요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등 1학년 입학할 때는요, 굉장히 상위권일 필요는 없고요. 평균이나 평균보다 조금 느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위 25% 정도의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경험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들, 수를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미 출발 지점부터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요, 계속 생활 습관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을 만들고 그 위에 공부 습관을 올려야 되는데요.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소통 능력도 좋고 문해력도 갖춰져 있고 수감각도 뛰어난 아이들은 보통은 생활 습관도 잡혀져 있습니다. 학교 오면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방 걸고 자기 가방 정리하고 연필도 잘 깎아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가방도 걸어놓지 않고 줄 서라고 해도 줄도 잘 서지 않고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인내심도 없어서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데요. 수업이라는 것이 자리에 앉아서 일단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자, 다음 몇 페이지 넘겨라 라고 하면 그걸 듣고 몇 페이지로 넘겨야 돼요. 근데 생활 습관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런 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학 교과서 꺼내세요 라고 하면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5초에서 10초 내로 수학 교과서를 꺼내거든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 교과서 꺼내라 2번, 3번, 4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앞에 의사소통 능력과 집중력과 또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수학 교과서 꺼내는데 1분, 2분, 3분 그냥 놔두면 허송세월을 하면서 시간을 다 날려보냅니다. 생활 속에서 시간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남들과 함께 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훈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네, 오늘은 1학년 입학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학업 격차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였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해력 그리고 책을 대하는 태도들이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대단히 많이 공부하고 연산에 뛰어난 아이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수를 자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감각을 길러서 수학을 할 때 좀 두려움이 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수학적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아이들은 수를 대하면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여기에서 또 격차가 벌어지고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오는 것,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가방 정리 잘하는 것, 교과서 꺼내라고 하면 즉시 교과서를 꺼내는 것, 줄 서자고 하면 줄 서는 것, 무엇을 준비해 오세요라고 하면 준비해 오는 것, 선생님이 나오세요라고 하면 나오는 것, 기본적인 지시를 따르고 시간을 지키려는 태도, 선생님 말씀을 따르려는 태도, 해야 될 것을 하려는 태도,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면서요, 학교 생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바로 이 작은 차이들이 매일매일 차이를 계속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의 차이가 1이다. 그러면 첫날에 1이 있지만 둘째 날은 차이가 2가 되고 셋째 날은 차이가 3이 되면서 결국 작은 차이가 쌓여서 1년 쌓이면서 격차가 이만큼 생기고요. 12년간 살면서 격차가 생겨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학업 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제 두 번째 학업 격차가 일어나는 시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 두 시기에 일어나는 학업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